그 부분들도 지금 그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김정념 씨가 쓴 해고록에 보면 그 당시에 건설업체하고 섬유업체, 방직업체에 대해서 그 민원을 들어주고 그 당시에 돈을 받기 위해서 그 김정념 씨가 그걸 박정희 대통령한테 이야기해가지고 박근혜 씨가 돈을 챙긴다는 이야기를 못하게 했다라는 그런 그 책 속에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형성된 재산들이라든지 여러 갈래가 있네. 여러 갈래가 있죠. 또 세 갈래, 여러 갈래 그렇게 애매하게 말씀하시면 또 세 갈래. 세 갈래? 우선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 9억을 금고에서 찾았는데 3억은 전두환이 가지고 6억은 박근혜한테 줬다라는 진술이 본인도 시인을 했던 사항이 있죠. 80년대 신군부가 청와대 들어갔을 때. 11년 가고 난 다음이죠. 그 9억에 대해서도 사실은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 그 돈들이 다 불법 재산들입니다. 예. 그 다음에 그 신기수 씨인가요? 경남기업 그 사장이 성북동 집을 지어가지고 박근혜 씨한테 줬잖아요. 거기에서 왜 줬는지 증여세를 냈는지, 나중에 팔고 갔다는데 양도소득세를 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 지금 알려진 사항들입니다. 근데 그 부분만 우리가 초법적인 상태로 있었고요. 또 그 당시에 그 노태우 보안사령관 시절에 그 비서실장을 했던 안병호 장군이라는 분이 박근혜 씨한테 가서 1톤 트럭 반 정도를 받아 나오면서 최태민 씨가 불려놨다는 이야기가 지금 본인 진술로 이야기가 된 사항이 있거든요. 1톤 트럭 반을 돈을 받았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 돈인지 금괴인지 그 자산의 형태는 알 수 없는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추정을 하더라고요. 그럼 이런 돈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과연 있는가라고 사람들이 의심을 하지만 이런 분들은 다 증언에 의해서 나온 이야기들이거든요. 그 활자화되어가 있는 사항들도 있고요. 자, 그러면 그걸 다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외에도 지금 많은 다른 내용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그게 지금 현재는 어떤 형태로 숨겨져 있는지에 일단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독일을 간 것이고요. 독일에 가서 보면 페이퍼 컴퍼니 형태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페이퍼 컴퍼니는 조셉 피난처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독일에는 그 게엠베아라는 유한회사인데 겉으로는 식당으로 해놔놓고 안에는 부동산이 숨겨져 있다든지 호텔을 운영하는 사람 따로 그 호텔 부동산 소유한 따로 그다음에 옷가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또 따로 부동산이 숨겨져 있다든지 후라이팬 테이프 판매 이래 놓고 다시 그 밑에는 가보면 큰 부동산 임대가 있다든지 이런 형태로 숨겨져 있는 재산들이 저희들이 이번에 가서 확인하고 그 독일에 가면 그 머니하우스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 머니하우스라는 게 이제 진보 언론에서 만든 하나의 그 재산을 찾을 수 있도록 법인이 설립이 되면은 법인 설립 주주가 누구다, 자본금이 얼마다, 이 사람들이 청산할 가능성이 얼마다까지 그런 내용들로 잘 된 아주 광범위한 DB네요. DB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는 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걸 보고 이런 재산들이 얼마나 많이 숨겨져 있는지를 저희들이 찾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된 우리나라는 거죠. 상장되어 있는 것만. 예. 그리고 등기소에는 등기를 해놨지만 저희들이 일일이 특정해서 그거를 등기부 등본을 안 띄면 알 수가 없죠. 그런데 거기는 등기부하고 연결이 등기소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머니하우스에 들어가 보면은 그 내용을 알 수가 있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주주가 누군지를 알면은 그 주주 이름으로 다른 회사가 설립되는지를 저희들이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찾을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 안원구 총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신뢰가 가는데 안민석 의원이 돈을 찾았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안 해요. 이 얘기를 안 하고 머니하우스 얘기만 계속하는데 머니하우스에 뭐가 있다는 건지 도대체. 저는 굵은 이야기만 하고 디테일한 거는 안 청장님 몫으로 둬야지. 안 청장님도 그 회사를 다 사셔야죠. 들여다보고 그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을 검색하면 무슨 재산 등등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딱 들으니까 전체가 하나의 웹처럼. 그건 일반인들도 접속이 가능한 그렇습니다. 건가요? 예.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그렇습니다. 머니하우스가 가능한데 이제 그 영어 버전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접속은 안 해봤는데 누가 이제 그 접속을 해보니까 독일어 버전만 있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아바리스를 포함한 여러 명의 이 재산 관계를 추적했던 제보자들이 밤잠을 안 자고 그것만 덕후입니다. 그걸 이 세 명의 바리스가 있는데요. 아바리스, 가바리스, 여바리스 세 명의 바리스가 있는데요. 아가바. 거기서 아바리스는 지난 10월 국정농단 이게 터지면서
독일에서 사업을 하는 분인데 예. 자기 사업을 일단 포기를 했어요. 예. 접고 최순실 재산 끝까지 추적한다. 추적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가니까는 저도 이제 좀 먹고 살아야 됩니다 하면서 좀 바쁜 척을 하던데요. 정권이 바뀌니까. 한 6개월 정도 아무튼 이 일만 독일에서 하고 근데 이제 그분 스스로가 페이퍼 컴퍼니 만든 적도 있고 없앤 적도 있고 그러니까 아주 잘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있는 거죠. 총장님, 예. 그 머니하우스가 있는 한 독일의 재산은 숨을 곳이 없네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이제 많이 노출이 되죠. 그 일부는 뭐 지워달라고 하면 또 지워도 주는 모양이에요. 본인이. 그래서 일부는 전번에 우리가 찾았던 재산들이 새로 우리가 확인을 들어가니까 일부가 지금 삭제된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 말을 조심하게 되는 부분들이죠. 예.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가 A라는 그 페이퍼 컴퍼니에 최순실의 돈이 추동되는 게 얼마가 있다 이러다 보니 그거 처분해버릴 수 있죠. 우리가 보존 행위를 못 하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했대 그게 없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갖고 지난번에 그 안 의원이 뭐라 그러냐면 지금 다른 방송에 나와서 지금 재산을 처분하는 과정이 있어서 사라지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로- 빨리 보존 처분을 우리 그렇죠. 예. 우리 뭐 국세청이든 해서 그 그러니까 독일의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독일 기관하고 거예요. 공조를 해서 보존 처분을 빨리 해야 그러니까 돼요. 이제 이 법 처리가 끝난 다음에 조사해서 몰수하자라고 하는 주장은 다 날라간 은닉하고 거지. 처분할 시간을 주겠다는 이야기지. 자, 그러면 국장님 이게 최순실의 숨겨놓은 재산이다라고 하는 실머리를 실말이야? 네. 실말이. 실말을 어디선가 찾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찾아갖고 거기서부터 꿰듯이 이렇게 엮어져갖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제 저희들이 독일 갔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독일 사회의 특징입니다. 예. 이 사회민주주의 국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독일에서는 개천에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차근차근히 돈을 모아가지고 갑자기 부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서로 알고 있는. 다 알고 있죠. 아하. 교민 사회에서는. 부자 될 수가 없는 구조.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이 저 사람 전에는 크게 잘 살지 않았는데 갑자기 호텔을 운영한다든지 갑자기 무슨 큰 식당을 운영한다든지 가보면 어마어마한 저 엄청난 돈이 들 텐데 저걸 어떻게 운영해? 이런 사람들은 저희들이 이제 체크를 했고 그걸 그 독일에 있는 우리를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그런 정보들 제보를 다 저희들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은 실제로 저희들이 독일을 가면 한시도 우리 안 의원님이 쉬지를 않아요. 정말 차가 엉덩이가 짓무를 정도까지 차를 타고 다니고 주진우 기자는 코피 터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접 다 확인하면서 저희들이 찾아서 확인하고 만나서 대화하고 정말 발로 뛰면서 확인한 것이지 이게 그냥 이루어진 일들은 아닙니다. 근데 그 머니하우스가 아마도 저희들이 듣기로는 이제 90년대부터 전산화 작업이 된 것 같아요. 예. 근데 최순실은 저희들이 확인하기로 아마 80년 초반부터 독일을 다녔거든요. 예. 그러면 어쩌면은 80년대 머니하우스 나타나는 기업들이 90년대부터만 나타난다고 그러면은 80년대도 이미 그런 그 회사 설립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요. 예. 최초로 머니하우스 나타나는 최순실의 회사가 92년도에 유벨이라는 회사거든요. 유벨. 예. 그 거기에 92년도는 또 우리나라가 금융실명제가 시행하던 해. 93년도죠. 93년도. 그 분위기가 막 흐름을 타던 때죠. 거기에 나타나는 독일 교포 유아무개 씨가요. 예. 이번에는 그분이 직접 저에게 전화가 와서 만납니다. 자기 진짜 억울하다. 왜 자꾸 자기 이름을 언론에다가 안 의원님이 이야기하는지 억울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두 가지를 요청을 했어요. 억울하면은 그럼 당신이 하고 있는 지금 호텔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해명을 해라. 이 돈이 어디서 났는지. 그러니까 유대인 사위가 도와줘서 하는 것이다. 근데 독일 현지 교포들 이야기들은 유대인들은 부모 형제 간에도 10원 한 푼 안 준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첫째, 유대인 사위를 좀 만나게 해달라. 아하.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예. 두 번째, 그 유모라는 분이 룩셈부르크의 계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룩셈부르크도 대표적인
조세피나처, 예. 텍스 헤븐이죠. 그래서 왜 그랬냐고 물었는데 뭐 조그만 규모다 몇만 불밖에 안 된다. 그러면 그걸 한번 좀 자료를 한번 보여달라 했는데 그걸 안 보여주고요. 다시 한번 석연찮은 구석이 한두 개가 아니네. 저희들은 이제 그분이 굉장히 중요한 키맨으로 보는데요. 예. 그분의 주장은 92년 이후로 25년 동안 최순실을 단 한 번도 만난 적 없다. 80년 초반부터는 쭉 80년 동안 도와줬는데 92년부터는 단 한 번도 만난 적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다음에 제가 다음 주에 또 가거든요. 또 가요? 예, 다음 주 다섯 손가락 5번까지는 해봐야 되잖아요. 아는구 총장님도 같이 가시나요? 이제 저희들 돈이 없어요.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아니, 주에는 경비를 좀 지원해 줄게요, 그럼. 6번째 갈 때 저희들이 이제 팀 예. 만들었는데 저희들이 움직이려고 그러면 이제 팀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그럼 제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한 500만 원 드릴게요. 경비로. 하여튼 말씀만 들어도 감사하고요. 예. 아 진짜 준다니까 아니요. 이지아 변호사한테 물어보세요. 준다면 줘요 저는. 아, 그럼 내가 알고 있는데 예. 뭐 설마 안 주겠습니까? 그럼 받으면 고맙다 그래야지 뭐 말로 돼. 아니 너무 가슴 우선 벅차가지고. 근데 예. 아 그래서 예.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다시 독일 갈 때 유아무개 사장님 예. 다 듣고 있더라고. 어떻게 이걸 스크린 하는지. 그래서 유대인 사위 만나게 해주시고 아하. 룩셈부르크 그 은행 그 자료 예. 저에게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예. 그 유 사장님 억울하다고 하는 거 해명할 수 있습니다. 안 의원님이 다른 방송과 또 우리 제가 출연하는 다른 방송에 나와서 그 스위스 위안은행 스위스 지부 네. 그 얘기를 계속 강조하면서 얘기하는데 한 2%가 좀 부족하더라고요. 자, 안 청장님. 그거는 지금 이렇게 보셔야 되죠. 프레이저 보고서가 1978년도에 나오고 76년도에 일단 스위스 유니온 뱅크에 있던 박정희 비자금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일단 거기서 크로즈가 됩니다. 그럼 그게 그냥 없어지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예. 거기에 저희들이 착안을 했고 그럼 어디로 갔을까? 그게 그냥 갑자기 사라졌는데 어디로 갔을까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그 또 교포 한 분이 우리 안 의원님한테 또 제보를 해요. 그럼 무슨 제보를 하냐 하면은 스위스 사무실이 예. 외환은행 스위스 사무실에 있었다. 근데 그때 독일 프랑크푸르트하고 그 스위스하고는 4시간 정도 거리거든요. 예. 근데 그 4시간 정도 거리에 외환은행 프랑크푸르트 지점장 하시던 분이 박근혜 씨의 그 이종 사촌 오빠 홍세표 씨라는 홍세표. 예. 분이 그 당시에 프랑크푸르트 외환은행 지점장이셨다는 거고. 예. 그게 96년도에 76년도에 없어지고 76년도에 그게 만들어집니다. 그 만들어져서 홍세표 씨가 외환은행 그 장을 하시고 퇴임을 하는데 그게 98년도거든요. 98년도까지 그게 존속을 하는데 저희들이 요번에 가서 확인한 거는 그 위치와 그 당시에 스위스 사무실이 과연 필요했는가. 그리고 그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그 제법 비싼 땅이거든요. 몇 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그게? 한 20 몇 년 있었죠. 22년이죠. 22년 정도. 76년서부터 98년까지니까. 그럼 그 기간 동안에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수출을 하는 회사라든지 뭐 스위스 은행이 가서 있을 만한 그런 데가 아니고 사무실은 또 연락 업무만 하는 것인데 네. 그걸 그렇게 오랫동안 그 유지하다가 또 98년도에는 없앱니다. 그래서 홍세표 씨가 퇴임하면서 없애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아주 이제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그래서 그 현장을 실제로 있었는지에 대한 현장을 저희들이 이번에 가서 확인한 것이고 그것도 우연히 그 스위스 현지 은행 뱅커로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된 것이죠. 19년 만에 확인이 된 거네요, 그러면. 98년도에 최초죠. 그것도 뭐 그 독일 교포가 제보하지 그분이 이제 독일의 그 은행 쪽에 계시는 분인데요. 네. 그분이 제보 없었으면 이건 또 영원히 묻힐 수 있는 그런 진실이었고요. 아무튼 중요한 것이 홍세표, 박정희의 처조카 예. 홍세표 씨가 독일 프랑크푸르트 지점장으로 있을 그 당시에 스위스 사무실 은행이 76년에 개설되었고 또 홍세표 씨가 외환은행장으로 퇴임하던 98년에 그 폐쇄된 게 이게 우연의 일치인가. 사실 이 국면에서 모든 우연의 일치는 나중에 필연으로 다 퍼즐에 맞추지 않습니까? 22년 동안 그게 유럽의 박정희 대통령의 재산. 자, 두 번째. 즉 최순실이 갖고 관리하고 있었을 법한. 자, 제 발동 걸렸습니다. 예. 두 번째. 그리고 홍세표 씨가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 있을 때
특정 동문회 대학교 이름 이야기해도 됩니까? 고대요. 네, 고대. 네. 고대 독일 동문회를 만드는데 그 74년도 만들어져요. 예. 회장이 홍세표, 간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양혜경. 우리는 홍세표 씨가 나이가 더 많네요. 예. 그럼 한 3년인가 4년인가? 아니, 한 맞아, 10년, 맞아. 10년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양혜경이란 분은 삼성 유럽 본부장 출신인데 예. 우리가 이분을 굉장히 의심을 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사실을 좀 확인해야 되니까 좀 만나자고 해서 방송에 한 100번 떠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안 나타나요. 지금도 못 아니야. 만났어요. 이번에도 못 만났고요. 오. 이번에는 뭐 그분은 꼭 우리가 갈 때 우리가 가기 전에 며칠 전에 어디로 갔다.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이 들었는데요. 이른바 추정하기에 최순실의 유럽 재산 관리인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인물 아니에요, 양혜경 씨가. 두 명의 키맨이 있는데 예. 그중에 한 분으로 저희들이 의심을 하는데 이 의심을 본인이 받고 있으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만나서 몇 가지 좀 확인만 해주면은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고 하는데도 그분이 서울에 들어올 때도 만나자고 하고 뭐 삼성의 고위층들 통해서도 만나자고 하고 뭐 별별 우리가 정말 짓을 다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우리를 만나주지 않는 우리를 정말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이 홍세표 독일 고대 동문회 초대 회장, 초대 간사 양혜경. 그것도 이번에 또 사수 부사수. 그렇습니다. 근데 또 이분이 그렇게 또 정리를 잘해 주시네 또. 삼성 유럽 본부장 출신인데 이분의 모든 특성이 사람들이 그래요. 양세표 그분이 핵심일 것이다. 동료 양혜경. 덕후들은 다 양혜경. 아이고. 양혜경, 홍세표 양혜경. 예. 홍세표가 첫 기획자고 이후에 액션 플랜을 총가동했던 사람이 하여튼 양혜경. 독일에서 아시는 분들은 예. 홍세표 그분은 잘 이제 몰라도 너무 모르는데 원로니까. 독일 교포사회를 아시는 분들은 다 홍세표, 양혜경. 양혜경을 만나서 양혜경 씨한테 확인을 한번 해봐라. 그분이 키를 쥐고 있을 것이다. 다 그런 사람인데 홍세표하고 74년도에 그런 회장 간사 그 또 그런 관계 국정농단을 했던 사람으로 알려진 분들의 독일 경제인의 인맥이 있거든요. 여기 지금 뭐 대사로도 나가고 그 공기업의 사장도 나가고 하시는 분들이 다 그 인맥들인데 양혜경 그 나와바리. 그 나와바리죠. 그 인맥들하고 또 고대 그 항맥들, 예. 그 독일에 있었던 분들하고 부본부장으로 아니 제2본부장으로 승진한 사람이 누구죠? 벼랑한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저 사람이 이상화. 이상화. 거기도 고대. 이상화도 고대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유재경 씨. 유재경 보안마대에서 미얀마 대사 같은 미얀마 유재경. 대사. 왜 쟤를 보고 고대. 이야기해요? 고대. 그다음에 무무일 고대. 이시아 고대. 그래서 그 인맥들이 뿐만 아니라 이분은 또 IOC의 승마 관련한 그 커넥션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삼성의 지금 그 승마 관련한 일들도 다 그분이 주관을 했고 그분이 쓴 책을 제가 봤는데 그분은 명품을 되게 좋아해요. 블라디미르. 대체로 전부 명품만 가지고 이야기를 책에다 잔뜩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한번 아니면 우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계속 제가 3번 가서 3번 다 그 집을 갔었어요. 예. 갔는데 가면은 며칠 전부터 집이 비어 있다. 그런데 그 집이 뭐냐 하면 삼성의 그 간사예요. 그 간사인데 지금 이분 퇴임을 하셨잖아요. 지금 삼성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 간사를 쓰고 계시는 거예요. 삼성의 관사. 예. 그 관사가 지금 그러면 그 관사를 쓰게 되면 결국은 배임 행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가고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재 변호사님 네. 이래고도 양혜경 그분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저는 근데 얘기를 들으면서 실마리가 이 정부 내에서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이 실마리를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이제 양혜경 독일 인맥 아닙니까? 독일 인맥이면서 동시에 삼성 인맥 아니에요? 이걸 머리 위에서 컨트롤하고 있는 게 국정원 인맥입니다. 국정원은 진실을 알고 있죠. 당연히 이 과정에서 예. 국정원이 함께 그러면 국정원은 움직였죠. 진실을 알고 있고 그다음에 그 삼성이 2014년 9월 15일서부터 2015년, 2016년까지 만나면서 삼성과 최순실 박근혜 커넥션 아니에요.
독일에 갔을 때 이 정점에 누가 있었냐면 양혜경이 있었다 그러면 이 퍼즐이 다 맞춰지고. 정말 봉도사님 이 이야기 한 90% 가까운 내용으로 예. 며칠 전에 저에게 독일에서 제보가 그렇게 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안 의원이 그때 이상한 가설을 세웠다가 내가 그 앞에서 부정하진 않았는데 그때 부정하지 않은 게 참 잘했다고 생각한 게 2016년에 그 브라질 그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 유승민이 탁구 선수죠. IOC 위원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IOC 위원이 돼요. 김종희가 안 도와줬죠. 그렇죠. IOC 위원이 됐는데 혼자 힘으로 됐단 말이에요, 그때. 박찬희 출전도 방해했죠. 박태환이나 이런 친구들을 다 막은 이유가 김연아도 싫어했죠. 유승민이 되지 않고 박태환이나 이제 이런 친구들을 다 배제하고 그 이유가 뭐냐면 2020년에 동경올림픽에서 김연아 금메달을 따게 하고 IOC 위원을 만들고 정유라 IOC 그 금메달을 따게 하고 그 다음에 IOC 위원을 만들고 국회의원으로 밀을 것이다 라고 한 얘기를 할 때 내가 너무 나간 것 같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질 안 했는데 양혜경이 IOC에 네트워킹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이 작품이 이미 2020년, 2024년 국회의원 선거까지 보고 있는 이 그림이 IOC 위원은요 굳이 뭐 메달을 꼭 따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고요. 예. IOC 위원 되는 과정에서 그래도 삼성의 힘은 막강합니다. 그래도 상품이 어느 정도 그리고 이제 저들은 제가 왜 그런 가설 세우냐 그러면은 그 당시에 14년, 15년 그 당시에 저들은 이 보수 정권이 천년 만년 갈 거로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정권이 밀고 그다음 삼성이 밀면은 IOC 위원 그거는 충분히 만들 수가 있죠. 그리고 그러니까 거기 그 1819라고 하는 그걸 썼다는 거 아니에요? 18대 대통령, 19대 대통령. 자기들 마르고 닳고 또 실질적으로 집권한다 이 플랜 짜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정치적으로는 그런데 그러면 가서 독일에 가갖고 이런 과정 속에서 돈이 아까 얘기했던 몇 가지 경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돈의 뭉태기가 좀 느껴지던가요? 그럼요. 이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독일은 이제 부동산 형태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스위스, 오스트리아, 이번에 가서 또 뭐 오스트리아에도 호텔을 샀다는 제보가 있었고요. 그리고 스위스하고 헝가리까지 최순실이가 여러 번 다녀갔다는 제보들을 저희들이 접했고요. 그 루트를 이번 따라가서 저희들이 다 확인을 하고 왔는데 이번에 조세피나 저 갔다 왔잖아요. 또. 리텐슈타인이라고 그 리텐슈타인은 그 스위스 그 찌리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북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스위스 그 국내인데요. 그 스위스 북스에서 다리를 하나 건너면은 리텐슈타인이라고 아주 소국이 왕이 다스리는 국가인데 거기에 세계 그 비자금들이 거기에 다 모여 있었다라는 일이 있고 한때 그 스위스 리텐슈타인에 있는 은행원이 그 제보를 그 안에 있는 그 내용을 들고 독일 정부에다 팔아넘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독일 정부에서 그걸 또 다시 우리도 가서 그걸 사오려고 한 시도를 한 적도 옛날에 있었고요. 그래서 그걸 뭐 하면 거기에 뭐 우리나라 외환 그 보유액만큼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그때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 안 의원님이 또 이 궁금하면 못 참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무조건 가보자고 해서 그 멀리를 또 갔다 왔죠. 가구는 뭐 찾지 못했어요. 저 리텐슈타인. 아니 거기 이제 우리로 치면 금융감독원 쪽의 사람들을 만났어요. 만나서 이전에 한국에 이런 기관에서 방문한 적이 있냐? 자기들 알기로는 처음이다. 사실 우리가 이게 이런 조세피난처에 뭐 부정한 돈들 뭐 재벌일 수도 있고 많이 거기 갖다 숨겼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조세당국에서 이런 데를 유심히 관찰하고 그쪽에 관계자들도 계속 파견 소통하고 또 우리가 가보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건데 이번에 만약에 정말 그분들 이야기들을 우리가 처음 왔다고 하면은 좀 유감스러운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여기에 필요한 그런 그 금융 자료들 원하는 게 있으면은 한국의 금융감독원 관계 당국에서 정식으로 자료 요청하면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자료 다 준다.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이렇게만 진행된다 그러면은 우리 한국 사람 이름으로 거기 리텐슈테인의 계좌를 가지고 있는 이건 전부 다 이게 돈세탁 내지는 탈세하는 거죠. 그런 명단들을 우리가 다
뽑아볼 수 있다는 그럼 거예요. 지금 개인이 가는 데는 뭐 조사권이 없고 또 우리는 우리한테 못 독일이나 주죠. 외국에서 국가기관이 협력할 리도 없으니까 지금 확인하는 것은 독일에 있는 제보자의 말이 신빙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현지를 가서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판단을 하는 일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럼 재밌는 실제에 게 대한 사진도 찍고. 잠깐만요. 네. 그렇게 하면 뭐 계속 이야기는 할 수 없으니까 현재 그 네 차례 가서 파악하기로는 최순실의 회사나 또는 개인에게 지금 위탁되어 있을 추정 돈은 어느 정도의 금이에요? 지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일 궁금해 하시는데 네. 사실 부동산 형태로 있으면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뭐 크기를 가지고 할 수도 없고 그 현지 현재 시세가 시세를 어느 어느 정도 데인지 물어볼 물어봐야 되는 것인데 빌딩 하나고 그거 그런 게 예를 들어 아니니까. 일일이 하나씩 다 찾아가면서 한다는 게 현재로서는 무리고요. 동일 덕후들은 다 그 양해경. 아이고. 양해경, 홍세표 양해경. 예. 홍세표가 첫 기획자고 이후에 액션 플랜을 총가동했던 사람이 하여튼 양해경. 독일에서 아시는 분들은 예. 홍세표 그분은 잘 이제 몰라도 너무 모르는데 원로니까. 독일 교포사회를 아시는 분들은 다 홍세표, 양해경, 양해경을 만나서 양해경 씨한테 확인을 한번 해봐라. 그분이 키를 쥐고 있을 것이다. 다 그런 사람인데 홍세표하고 74년도에 그런 회장 간사 그 또 그런 관계 있어요. 국정농단을 했던 사람으로 알려진 분들의 독일 경제인의 인맥이 있거든요. 여기 지금 뭐 대사로도 나가고 그 공기업의 사장도 나가고 하시는 분들이 다 그 인맥들인데 양해경 그 나와바리. 그 나와바리죠. 그 인맥들하고 또 고대 그 항맥들, 예. 그 독일에 있었던 분들하고 부본부장으로 아니 제2본부장으로 승진한 사람이 누구죠? 벼랑한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저 사람이 이상화. 이상화. 거기도 고대. 이상화도 고대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유재경 씨, 유재경, 보안마대에서 저 미얀마 대사 같은 미얀마 유재경. 대사. 왜 쟤를 보고 고대. 이야기해요? 고대. 그다음에 무무일 고대. 예? 이시아 고대. 그래서 그 인맥들일 뿐만 아니라 이분은 또 IOC의 승마 관련한 그 커넥션이 있어요. 아, 그래서 지금 양해경 씨가 삼성의 지금 그 승마 관련한 일들도 다 그분이 주관을 했고 그분이 쓴 책을 제가 봤는데 그분은 명품을 되게 좋아해요. 블라디미르. 대체로 전부 명품만 가지고 이야기를 책에다 잔뜩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한번 아니면 우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계속 제가 3번 가서 3번 다 그 집을 갔었어요. 예. 갔는데 가면은 며칠 전부터 집이 비어 있다. 그런데 그 집이 뭐냐면 삼성의 그 간사예요. 그 간사인데 지금 이분 퇴임을 하셨잖아요. 지금 삼성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 간사를 쓰고 계시는 거예요. 삼성의 관사. 예. 그 그 관사가 지금 그러면 그 관사를 쓰게 되면 결국은 배임 행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가고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이재 변호사님, 네. 이래고도 양해경 그분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저는 근데 얘기를 들으면서 실마리가 이 정부 내에서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이 실마리를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이제 양해경 독일 인맥 아닙니까? 독일 인맥이면서 동시에 삼성 인맥 아니에요? 이걸 머리 위에서 컨트롤하고 있는 게 국정원 인맥입니다. 국정원은 진실을 알고 있죠. 당연히 이 과정에서 예. 국정원이 함께 그러면 국정원은 그렇겠죠. 진실을 알고 있고 그다음에 그 삼성이 2014년 9월 15일서부터 2015년 2016년까지 만나면서 삼성과 최순실 박근혜 커넥션 아니에요. 독일에 갔을 때 이 정점에 누가 있었냐면 양해경이 있었다 그러면 이 퍼즐이 다 맞춰지고 정말 봉도사님 이 이야기 한 90% 가까운 내용으로 예. 며칠 전에 저에게 독일에서 제보가 그렇게 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안 의원이 그때 이상한 가설을 세웠다가 내가 그 앞에서 부정하진 않았는데 그때 부정하지 않은 게 참 잘했다고 생각한 게 2016년에 그 브라질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 유승민이 탁구 선수죠. IOC 위원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IOC 위원이 돼요.
김종희가 안 도와줬죠. 그렇죠. IOC 위원이 됐는데 혼자 힘으로 됐단 말이에요, 그때. 박태환이 출전도 방해했죠. 박태환이나 이런 친구들을 다 막은 이유가 김연아도 싫어했죠. 유승민이 되지 않고 박태환이나 이제 이런 친구들을 다 배제하고 그 이유가 뭐냐면 2020년에 동경올림픽에 스스로 둬야지. 안정장님도 그 회사를 다 사셔야죠. 들여다보고 그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을 검색하면 무슨 재산 등등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딱 들으니까 전체가 하나의 그림이 웹처럼. 그건 일반인들도 접속이 가능한 그렇습니다. 건가요? 예.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그렇습니다. 머리하우스 지금 가서. 가능한데 이제 그 영어 버전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접속은 안 해봤는데 누가 이제 그 접속을 해보니까 독일어 버전만 있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아바리스를 포함한 여러 명의 이 재산 관계를 추적했던 제보자들이 밤잠을 안 자고 그것만 덕후입니다. 거의. 그걸 이 세 명의 바리스가 있는데요. 예. 아바리스, 가바리스, 여바리스 세 예. 명의 바리스가 있는데요. 아가바. 거기서 아바리스는 예. 지난 10월 국정농단 이게 터지면서 독일에서 사업을 하는 분인데 예. 자기 사업을 일단 포기를 했어요. 예. 접고 최순 재산 끝까지 추적한다. 추적하겠다. 네, 그래서 이번에 가니까는 저도 이제 좀 먹고 살아야 됩니다 하면서 좀 바쁜 척을 하던데요. 정권이 바뀌니까. 한 6개월 정도 아무튼 이 일만 독일에서 하고 근데 이제 그분 스스로가 페이퍼 컴퍼니 만든 적도 있고 없앤 적도 있고 그러니까 아주 잘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있는 거죠. 총장님, 예. 그 머니하우스가 있는 한 독일의 재산은 숨을 곳이 없네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이제 많이 노출이 되죠. 그 일부는 뭐 지워달라고 하면 또 지워도 주는 모양이에요. 본인이. 그래서 일부는 전번에 우리가 찾았던 재산들이 새로 우리가 확인을 들어가니까 일부가 지금 삭제된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 말을 조심하게 되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예. 예컨대 우리가 A라는 그 페이퍼 컴퍼니에 최순실의 돈이 추동되는 게 얼마가 있다 이러다 보니 그거 처분해 버릴 수 있죠. 우리가 보존 행위를 못 하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했대 그게 없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갖고 지난번에 그 안 의원이 뭐라 그러냐면 지금 다른 방송에 나와서 지금 재산을 처분하는 과정이 있어서 사라지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로- 빨리 보존 처분을 우리 그렇죠. 예. 우리 뭐 국세청이든 해서 그 독일의 그러니까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독일 기관하고 거예요. 공조를 해서 보존 처분을 빨리 해야 그러니까 돼요. 이제 이 법 처리가 끝난 다음에 조사해서 몰수하자라고 하는 주장은 다 날라간 은닉하고 거지. 처분할 시간을 주겠다는 이야기지. 자, 그러면 국장님 이게 최순실의 숨겨놓은 재산이다라고 하는 실머리를 실말이야? 네. 실말이. 실말을 어디선가 찾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찾아갖고 거기서부터 꿰듯이 이렇게 엮어줘갖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제 저희들이 독일 갔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독일 사회의 특징입니다. 예. 이 사회민주주의 국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독일에서는 개천에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차근차근히 돈을 모아가지고 갑자기 부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서로 알고 있는. 다 알고 있죠. 아하. 교민 사회에서는. 부자가 될 수가 없는 구조.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이 저 사람 전에는 크게 잘 살지 않았는데 갑자기 호텔을 운영한다든지 갑자기 무슨 큰 식당을 운영한다든지 가보면 어마어마한 저 엄청난 돈이 들 텐데 저걸 어떻게 운영해? 이런 사람들은 저희들이 이제 체크를 했고 그걸 그 독일에 있는 우리를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그런 정보들 제보를 다 저희들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은 실제로 저희들이 독일에 가면 한시도 그 우리 안 의원님이 쉬지를 않아요. 정말 차가 엉덩이가 짓무를 정도까지 차를 타고 다니고 계속 주진우 기자는 코피 터졌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들 직접 다 확인하면서 저희들이 찾아서 확인하고 만나서 대화하고 정말 발로 뛰면서 확인한 것이지 이게 그냥 이루어진 일들은 아닙니다. 근데 그 머니하우스가 아마도 그 부분들도 지금 그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김정념 씨가 쓴 해고록에 보면 그 당시에 건설업체하고 섬유업체, 방직업체에 대해서 그 민원을 들어주고 그 당시에 돈을 받기 위해서 그 김정현 씨가 그걸 박정희 대통령한테 이야기해가지고 박근혜 씨가 돈을 챙긴다는 이야기를 못하게 했다라는 그런
그 책 속에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그때 형성된 재산들이라든지 여러 갈래가 있네. 여러 갈래가 있죠. 또 세 갈래, 여러 갈래 또- 그렇게 애매하게 말씀하시면 그리고 세 갈래. 세 갈래? 우선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 9억을 근거해서 찾았는데 3억은 전두환이 가지고 6억은 박근혜한테 줬다라는 진술이 본인도 시인을 했던 사항이 그 있죠. 80년대 신군부가 청와대 들어갔을 11억 때. 나고 난 예. 다음이죠. 그 9억에 대해서도 사실은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 그 돈들이 다 불법 재산들입니다. 예. 그 다음에 그 신기수 씨인가요? 경남기업 그 사장이 성북동 집을 지어가지고 박근혜 씨한테 줬잖아요. 거기에서 왜 줬는지 증여세를 냈는지 나중에 팔고 갔다는데 양도소득세를 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 지금 알려진 사항들입니다. 근데 그 부분만 우리가 초법적인 상태로 있었고요. 또 그 당시에 그 노태우 보안사령관 시절에 그 비서실장을 했던 안병호 장군이라는 분이 박근혜 씨한테 가서 1톤 트럭 반 정도를 받아 나오면서 최태민 씨가 불려놨다는 이야기가 지금 본인 진술로 이야기가 된 사항이 있거든요. 1톤 트럭 반을 돈을 받았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 돈인지 금괴인지 그 자산의 형태는 알 수 없는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추정을 하더라고요. 그럼 이런 돈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과연 있는가라고 사람들이 의심을 하지만 이런 분들은 다 증언에 의해서 나온 이야기들이거든요. 그 활자화되어가 있는 사항들도 있고요. 자, 그러면 그걸 다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외에도 지금 많은 다른 내용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그게 지금 현재는 어떤 형태로 숨겨져 있는지에 일단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독일을 간 것이고요. 독일에 가서 보면 페이퍼 컴퍼니 형태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페이퍼 컴퍼니는 조세 피난처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독일에는 그 게엠베아라는 유한회사인데 겉으로는 식당으로 해놔놓고 안에는 부동산이 숨겨져 있다든지 호텔을 운영하는 사람 따로 그 호텔 부동산 소유함 따로 뭐 그다음에 뭐 옷가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또 따로 부동산이 숨겨져 있다든지 뭐 프라이팬 뭐 테이프 판매 이래 놓고 다시 그 밑에는 가보면 큰 부동산 임대가 있다든지 이런 형태로 숨겨져 있는 재산들이 저희들이 이번에 가서 확인하고 그 독일에 가면 그 머니하우스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 머니하우스라는 게 이제 진보 언론에서 만든 하나의 그 재산을 찾을 수 있도록 법인이 설립이 되면은 법인 설립 주주가 누구다, 자본금이 얼마다, 이 사람들이 청산할 가능성이 얼마다까지 그런 내용들로 잘 된 아주 광범위한 DB네요. DB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는 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걸 보고 이런 재산들이 얼마나 많이 숨겨져 있는지를 저희들이 찾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된 우리나라는 거죠. 상장되어 있는 것만 예. 그리고 등기소에는 등기를 해놨지만 저희들이 일일이 특정해서 그거를 등기부 등본을 안 띄면 알 수가 없죠. 그런데 거기는 등기부하고 연결이 등기소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머니하우스에 들어가 보면은 그 내용을 알 수가 있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주주가 누군지를 알면은 그 주주 이름으로 다른 회사가 설립됐는지를 저희들이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찾을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 안원구 총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신뢰가 가는데 안민석 의원이 돈을 찾았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안 해요. 이 얘기를 안 하고 머니하우스 얘기만 계속 하는데 머니하우스에 뭐가 있다는 건지 도대체. 저는 굵은 이야기만 하고 디테일한 거는 안 총장님 씨의 그 이종 사촌 오빠 홍세표 씨라는 분이 그 당시에 프랑크푸르트 외환은행 지점장이셨다는 거고 그게 96년도에 76년도에 없어지고 76년도에 그게 만들어집니다. 그 만들어져서 홍세표 씨가 외환은행 그 장을 하시고 퇴임을 하는데 그게 98년도거든요. 98년도까지 그게 존속을 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가서 확인한 거는 그 위치와 그 당시에 스위스 사무실이 과연 필요했는가. 그리고 그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그 제법 비싼 땅이거든요. 몇 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그게? 한 20 몇 년 있었죠. 22년 76년서부터 98년까지니까. 그럼 그 기간 동안에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수출을 하는 회사라든지 뭐 스위스 은행이 가서 있을 만한 그런 데가 아니고 사무실은 또 연락 업무만 하는 것인데 그걸 그렇게 오랫동안 거기 유지하다가 또 98년도에는 없앱니다. 그래서 홍세표 씨가 퇴임하면서 없애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아주 이제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그래서 그 현장을 실제로 있었는지에 대한 현장을 저희들이 이번에 가서 확인한 것이고 그것도 우연히 그 스위스 현지 은행 뱅커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된 것이죠. 19년 만에 확인이 된 거네요. 그러면 98년도에 최초죠. 그것도 뭐 그 독일 교포가 제보하죠. 그분이 이제 독일의 그 은행 쪽에 계시는 분인데요. 네. 그분이 제보 없었으면 이건 또 영원히 묻힐 수 있는 그런 진실이었고요. 아무튼 중요한 것이 홍세표, 그러니까 박정희의 처조카 예. 홍세표 씨가 독일 프랑크푸르트 지점장으로 있을 그 당시에 스위스 사무실 은행이 76년에 개설되었고 또 홍세표 씨가 외환은행장으로 퇴임하던 98년에 그 폐쇄된 게 이게 우연의 일치인가. 사실 이 국면에서 모든 우연의 일치는 나중에 필연으로 다 퍼즐을 맞추지 않습니까? 22년 동안 그게 유럽의 박정희 대통령의 재산. 자, 두 번째. 즉 최순실이 갖고 관리하고 있었을 법한. 자, 제 발동 걸렸습니다. 예. 두 번째. 그리고 홍세표 씨가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 있을 때 특정 동문회 대학교 이름 이야기해도 됩니까? 고대요. 네, 고대. 네. 고대 독일 동문회를 만드는데 그 74년도 만들어져요. 예. 회장이 홍세표. 간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양혜경. 우리는 홍세표 씨가 나이가 더 많네요. 예. 그럼 한 3년인가 4년인가? 한 10년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양혜경이란 분은 삼성유럽 본부장 출신인데 예. 우리가 이분을 굉장히 의심을 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사실을 좀 확인해야 되니까 좀 만나자고 해서 방송에 한 100번 떠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안 나타나요. 지금도 못 만났어요. 아니야. 이번에도 못 만났고요. 이번에는 뭐 그분은 꼭 우리가 갈 때 우리가 가기 전에 며칠 전에 어디로 갔다.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이 들었는데요. 이른바 추정하기에 최순실의 유럽 재산 관리인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인물 아니에요, 양혜경 씨가. 두 명의 키맨이 있는데 네. 그 중에 한 분으로 저희들이 의심을 하는데 이 의심을 본인이 받고 있으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만나서 몇 가지 좀 확인만 해주면은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고 하는데도 그분이 서울에 들어올 때도 만나자고 하고 뭐 삼성의 고위층들 통해서도 만나자고 하고 뭐 별별 우리가 정말 짓을 다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우리를 만나주지 않는 우리를 정말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이 홍세표 독일 고대 동문회 초대 회장, 초대 간사 양혜경. 그걸 또 이번에 또 사수 부사수.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렇게 또 정리를 잘해 주시네 또. 삼성 유럽 본부장 출신인데 이분의 모든 특성이 사람들이 그래요. 양세표 그분이 핵심일 것이다. 이들이 듣기로는 이제 90년대부터 전산화 작업이 된 것 같아요. 예. 근데 최순실은 저희들이 확인하기로 아마 80년 초반부터 독일을 다녔거든요. 예. 그러면 어쩌면은 80년대 머니하우스 나타나는 기업들이 90년대부터만 나타난다고 그러면은 80년대도 이미 그런 그 회사 설립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요. 예. 최초로 머니하우스 나타나는 최순실의 회사가 92년도에 유벨이라는 회사거든요. 유벨. 예. 네, 그 거기에 92년도는 또 우리나라가 금융실명제가 시행하던 해. 93년도죠. 93년도. 그 분위기가 막 흐름을 타던 때죠. 거기에 나타나는 독일 교포 유아무개 씨가요. 예. 이번에는 그분이 직접 저에게 전화가 와서 만납니다. 자기 진짜 억울하다. 왜 자꾸 자기 이름을 언론에다가 안 의원님이 이야기하는지 억울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두 가지를 요청을 했어요. 억울하면은 그럼 당신이 하고 있는 지금 호텔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해명을 해라. 이 돈이 어디서 났는지. 그러니까 유대인 사위가 도와줘서 하는 것이다. 근데 독일 현지 교포들 이야기들은 유대인들은 부모 형제 간에도 10원 한 푼 안 준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첫째, 유대인 사위를 좀 만나게 해달라. 아하.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예. 두 번째, 그 유모라는 분이 룩셈부르크의 계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룩셈부르크도 대표적인 조세피나처 예. 텍스 헤븐이죠. 그래서 왜 그랬냐고 물었는데 뭐 조그만 규모다 몇만 불밖에 안 된다. 그러면 그걸 한번 좀 자료를 한번 보여달라 했는데 그걸 안 보여주고요. 다시 한번 현찰 구속이 한두 개가 아니네. 저희들은 이제
그분이 굉장히 중요한 키맨으로 보는데요. 예. 그분의 주장은 92년 이후로 25년 동안 최순실을 단 한 번도 만난 적 없다. 80년 초반부터는 쭉 80년 동안 도와줬는데 92년부터는 단 한 번도 만난 적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또 가거든요. 또 가요? 예, 다음 주 5번째 5손가락 5번까지는 해봐야 되잖아요. 안흥구 총장님도 같이 가시나요? 이제 저희들 돈이 없어요.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 다음 나 주에는 경비를 좀 지원해 줄게요, 그럼. 6번째 갈 때 저희들이 이제 팀 예. 만드는데 저희들이 움직이려고 그러면 이제 팀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그럼 제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한 500만 원 드릴게요. 경비로. 하여튼 말씀만 들어도 감사하고요. 아, 진짜 준다니까 아니요. 이재화 변호사한테 물어봤어요. 준다면 줘요, 저는. 그럼 내가 알고 있는데 네. 뭐 설마 안 주겠습니까? 그럼 받으면 고맙다 그래야지 뭐 말로 돼. 아니 너무 가슴 우선 벅차가지고. 근데 예. 그래서 예. 다음 주에 제가 다시 독일 갈 때 유아무개 사장님 예. 다 듣고 있더라고. 어떻게 이걸 스크린 하는지. 그래서 유대인 사위 만나게 해주시고 아하. 룩셈부르크 그 은행 그 자료 예. 저에게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예. 그 유 사장님 억울하다고 하는 거 해명할 수 있습니다. 안 의원님이 다른 방송과 또 우리 제가 출연하는 다른 방송에 나와서 그 스위스 위안은행 스위스 지부 네. 그 얘기를 계속 강조하면서 얘기하는데 한 2%가 좀 부족하더라고요. 자, 안 청장님. 그거는 지금 이렇게 보셔야 되죠. 프레이저 보고서가 1978년도에 예. 나오고 76년도에 일단 스위스 유니온 뱅크에 있던 박정희 비자금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일단 거기서 크로즈가 됩니다. 그럼 그게 그냥 없어지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예. 거기에 저희들이 착안을 했고 그럼 어디로 갔을까? 그게 그냥 갑자기 사라졌는데 어디로 갔을까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그 또 교포 한 분이 우리 안 의원님한테 또 제보를 해요. 그럼 무슨 제보를 하냐 하면은 스위스 사무실이 예. 외환은행 스위스 사무실에 있었다. 근데 그때 독일 프랑크푸르트하고 그 스위스하고는 4시간 정도 거리거든요. 예. 근데 그 4시간 정도 거리에 외환은행 프랑크푸르트 지점장 하시던 분이 박근혜